네, 2020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을 올려드릴 텐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나오는 이슈도 워낙 많고 그에 따라서 반영되는 시장의 수급 흐름도 너무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정도는 이제 지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일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왜냐면 미국에서 정말 대규모의 부양책이 공격적으로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큰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단 지난주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력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뭐 미증시부터 뭐 차근차근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마감을 했어요. 9% 급등 마감을 했는데 요게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네,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이 이제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아마 오늘 밤 미증시는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 주요국의 정책 공조 기대입니다. 지금 미국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도 370억 유로 규모의 이제 투자 기금을 뭐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연설에서 코로나는 별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장의 실망감이 크게 반영되면서 지수가 급락했고 그러더니 이제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꿉니다. 요건 심각한 사태고 차를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도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에요. 다른 대통령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말을 빠르게 안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실리, 경제적 이득, 미국 중심주의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강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을 좀 하루 만에 바꾸더라도 시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하고 경제를 위해서 어떤 정책 취하니까요. 이건 사설이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을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19는 좀 더 심각한 사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크다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FMC가 앞당겨진 부분이 있었어요. FMC가 앞당겨진 부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FMC가 앞당겨진 부분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언급들에 시장이 주목을 많이 했는데 일단 FMC 회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냐?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0%대 인하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번 주에 FMC가 예정돼 있었어요. 이번 주에 FMC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 주 거를 당겨서 했죠. 거기다가 기준금리를 약 1판치 정도 급격하게 인하를 시켰어요. 제로로. 거기다가 국채, 그 다음에 모기지 증권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양적 완화 Q입니다. 이건 언제 썼던 정책이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그때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때 썼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상? 연준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그것도 FMC까지 땡겨서 쓴 거예요. 상당한 부양책입니다. 시장의 기대치 충족 그 이상의 부양책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이제 선물 부분에서는 좀 빠졌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후차적으로 이유를 붙이는 게 강하지만 첫 번째 그만큼 안 좋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코로나19가 금리를 0%를 다운시키고 심지어 FMC 회의를 당겨서 하고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공격적으로 매입할 정도로 안 좋냐?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커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대감 시연입니다.
시장은 이제 항상 미래 기대를 먹고 사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했던 건 제로금리까지 떨구는 거, 그 다음에 양적 완화 공격적인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행할 정책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기대감 시연에 따른 매물 출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게 에너지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업종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에너지 업종이에요. 그게 유가와 관련됐던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어떤 에너지원이든 간에 상관없이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말 그대로. 지금 여행주, 항공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에 대한 국내 지원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이런 것들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대량 매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WTI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선물 부분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 결국 이 부분이 구체적인 유가 반등의 힘은 아닐 것이다라고 시장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미증시는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늘 밤에 마감, 일단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락 출발을 만약에 하면 그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지, 혹은 밑꼬리를 다는지, 혹은 개파락 이후에 양봉을 뽑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당분간은 현재 지수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급락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각국이 공격적인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너무 두렵고, 코로나19가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지수 수준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시점, 그러니까 1700에서 1800포인트 수준에서의 급격하게 커지는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도 이제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죠. 지난주 보시면 6개월 공매도 금지. 네. 나름 강력한 정책입니다. 나름. 네. 나름 강력한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한도 확대. 네. 자사주 매입 많이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기금 동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면 연기금이 5천원 정도 순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보면 또 연속성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연기금을 본격적으로 동원하기로 했으면 좀 더 강력하고 연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돼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지난주에 반짝 연기금 들어오고 지금 안 들어오면 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이게 안 끝나요. 이게 끝나야 결국은 이제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줘요. 외국인 매도가 반드시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대량 매도,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에서 대량 매도. 이런 시장에서는 지수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 어렵죠. 외국인 매도가 반드시 진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 진정의 성인 조건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환율 안정돼야 됩니다. 환율 변동성 보세요. 엄청나요. 이거 지금 외환 딜러 쪽에서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에 원유가 왔다 갔다 너무 큰데 보폭이. 이러면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도 환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내 시장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아직 확실히 발표가 안 났나요? 제가 완전히 확인은 못했는데 금통위가 있는데, 한국 금통위는 원래 다음 달입니다. 그쵸?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다 보니까 임시 금통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열리면 금리를 어때요? 당연히 인하하겠죠. 자, 지금부터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 쪽으로 갑니다. 당분간 못 올라요. 예금 금리 떨어지겠죠? 대출 금리 떨어지겠죠? 부동산 쪽은 어때요? 부동산 쪽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규제책 써도 여기서 부동산이 더 급락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매가 좀 안 되니까. 지금 전세가나 이런 거 좀 떨어졌어요,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화된다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한국에서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현재 보기 때문에 부동산이 여기서 더 크게 큰 영향을 받아서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특히 이제 저금리가 부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만약에 일으키시려면 지금이 괜찮긴 한 거죠. 근데 투자할 만한 자산이 딱 마땅치 않으니까 조금 그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금리는 인하 쪽으로 간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산 전략을 짜실 때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변동성도 커질 것 같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에 있다는 것도 맞아요. 각국의 공조 그리고 국내에서도 뭔가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항상 생각하되 아직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선별적인 매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중요한 이슈들 꾸준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힘내시고 성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